일은 위에서 그냥 쭉 떨어지는 직선이고, 이는 아주 부드럽게 음, 그렸다가 다시 옆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수평으로. 네. 그 차이가 어떻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우리 감각에 힘을 길러야 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길은 그냥 직선이고, 그냥 쭉 떨어지고, 직선이니까 어째요? 그냥 1과 쭉, 2의 차이가. 음, 조금, 일은 그냥 쭉 내려가는 것 같고, 이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했다가 편안하게 느껴져요. 편안하게. 음.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계시나요? 자꾸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들어요.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입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실력이 돼. 네. 네. 일은 네, 세로로 내려오고 이는 가로로 네,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느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다른 분은 어떠셔요? 일은, 어, 그러니까 제 의지와 또 뭔가 저절로 내려가는 느낌이 조금 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을 쓸 때는 오로지 제 의지로만 써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는 이 수평으로 옆으로 쭉 흐르는 느낌? 네. 네. 이를 모성의 숫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숫자, 모성적인, 품어주는, 네, 이렇게 품어주는. 그리고 이가 나오려면 뭐예요? 일이, 일이 나눠진 거죠? 어? 그러니까 두 개의 일이 이인 거예요. 모든 숫자는 일을 다 품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양극성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혼자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가 둘로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일이 두 개가 왔어. 여기서 이제 음과 양이 나오는 거죠. 음과 양. 아버지 그 남자가 일이 남자의 숫자예요. 아버지의 숫자. 그다음에 이제 에, 이거 하나만 갖고는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의 어떤 탄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가 필요해. 음과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영어로 IM에서 I가 1이라면 M, 이다가 이제 2에 해당이 되겠죠. 음? 그래서 어, 이 IM, 나는 이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네가 뭐 콩이냐 팥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고의 힘이 나는 나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게 IM이에요. 나는 이다. 그래서 나를 나로서 세워주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일을 받쳐주는 M이 있어야 그 내용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이게. 네. 패밀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태초적인 어떤 모성의 어머니를 나타내는 소리, 뭐 이런 소리. 그래서 어, 일이 내가 나라고 하는 거, 이걸 주장하는 수예요. 그리고 나는 나로 설 거야. 네. 나는 나를 이렇게 세울 거야.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척하는 그런 에너지가 일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는 뭐예요? 뭔가 수용적인 받아들이는 네? 품어주는
그런 어머니의 에너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 사람들, 이해 사람들이 에, 정서적으로 수용성이 뛰어나고 양보를 잘하고 또 배우에서 돌봐주는 그런 양육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9가지로 분류했을 때 2번에 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베푸는 그 헬퍼. 음, 그래서 사람이 따뜻합니다. 온화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사정도 잘 살펴주고 연민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정말 어떤 막다른 상황에 도달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2번 유형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 사람 사는 세상에 아무리 삭막하다고 해도 이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또 돌아갑니다, 이게. 예? 사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이 허공에 이를 딱 이렇게 그렸어요. 천천히 한번 그려보시면 아름다운 곡선미가 있어요. 이런 곡선미가 있어요. 일이 직사표라면 이는 곡사표죠, 이게. 예? 예. 그래서 이를 보완해주고 받아들여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일이 오른손이면 이는 뭐예요? 왼손이겠죠. 그래서 사람을 치유할 때 에너지를 뭐 주고받을 때 일은 주는 손이고 이는 받아들이는 손이에요. 이 두 가지 에너지를 이제 쓰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힐링 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이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는 수용 또는 조정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는 일의 짝꿍으로 서 음의 에너지 그리고 가슴의 에너지, 네, 모성애적인 에너지, 뭐 사랑의 에너지, 보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보살핌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라고 하는 숫자는 운명적으로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뭐예요? 어? 받아들여줄 상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보다 받아주는 사람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받아주는 사람보다 더 큰 것은 기다려주는 사랑이겠죠.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그 이해 사람 보면 자신이 추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필요로 해. 이런 분들은. 어? 왜냐하면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존적인 에너지예요. 일하는 숫자는 의존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보다는 타인의 어떤 힘과 영향력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의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도 일의 두 개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쫙 어? 밑바탕에서도 그 손을 그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착과 사랑이 다르다. 집착과 사랑이 다르다. 네. 구소영님, 집착, 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집착력? 네. 어떤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네. 그쪽에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두는 거. 강력하게. 네. 음, 그렇습니까? 집착과 사랑. 네. 어떻게 음, 다를까요? 아, 상대에게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포장지는 사랑인데 속은 상대를 숨도 못 쉬게 꽉 조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음? 아, 그래서 love is space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공간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칡넝쿨이 그냥 막 나무 감싸듯이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방적인 어떤 강요? 그러면서 나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또 이제 뭐 젊었을 때는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성을 향한 성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 섹스의 횟수가 상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 그렇게 에,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각성, 내가 나를 이해하는 그 이해의 깊이,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뭐 몸뚱이로만 하는 어떤 성욕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이게? 음, 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아, 모든 에너지를 밖에다 두는 거야, 이게. 네? 인적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늘 혼자 있을 때도 사람 생각을 많이 해. 아무개가 생일이 며칠인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앞일 생각하는 사람을 머리형이라고 그러고, 내 주변에 사람들 챙기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이, 이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신명이겠죠. 그리고 일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장형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밖으로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명상이에요. 명상. 몸 돌리기라든지, 뭐, 오늘 아침에 우리도 여러 번 했잖아요. 이게 생활화되면, 어, 특히 2번 유형들에게는 정말 탄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이 명상 수련입니다, 이게. 내가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것이 내 에고의 수작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들로부터 이완하는 거. 이완.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막 투쟁적이고 어떤 거에 막 필이 꽂히면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뭐든 나를 긴장시켜주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긴장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때로 한 번씩 악기의 줄을 풀듯이 푸는 거. 이게 이제 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어,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려면요. 눈에 노려보는 눈이 좀 내려져야 돼. 그래서 아까 초점 없는 눈이라는 말을 했죠. 이게 뭐냐면 그냥 손을 한번 엄지손톱을 딱 붙여보세요. 이렇게 엄지손톱을 팔을 뻗어가지고 엄지손톱 위에 엄지손톱 얹어보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안 보여? 한번 스님이 위에서 좀 더 보여주시면은 네, 안 지금 보여요. 잘하셨어요. 화면에 안 보여요. 화면이 선생님이 화면에 팔을 좀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게 팔을 뻗어가지고 엄지손톱 위에 엄지손톱을 딱 붙이시라고. 이걸 가만히 딱 보면 뇌 속에서 하나의 반응점만 있겠죠. 이게 초점이 있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걸 벌려. 이렇게.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조리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
음, 지금 열린 거예요. 음, 초점 없이 보는 것이 이거예요. 예. 이런 눈을 가지고 뭐 나무를 본다, 사람을 본다 할 때 그 존재의 어떤 아름다움과 깊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이 노려보는 눈은 내 생각으로 보고 있고 내 감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인간 나는 싫어. 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런 행동으로 보면 상대가 상대로 보여지겠어요? 이게? 그게 안 되겠죠. 자, 2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다면 원심력의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보세요. 돌리는데, 돌리면 뭐예요? 밖으로 튕겨나가는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내 중심 안에 끌어들이는 이게 이제 명상이기 때문에 이해 사람들이 이 명상의 힘을 길러서 자기 이해와 이완을 깊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그 원주를 다녀보면서 운전을 갔다 보니까 한 4시간 반? 어, 이렇게 계속 그 보고 있고 또 예를 들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바로 갈 수 없잖아요. 고속도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거 참고 가야지. 그럴 때 그게 바로 스트레스거든. 이게 그럼 방광이 압력을 받아요. 제가 참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조이고 있는 특성이 있더라고. 그럼 왜 저럴까? 어려서 우중묵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 어? 그래가지고 이게 눈을 떴는데 이부자리가 축축해. 이제 큰일 났다. 어머니한테 이제 혼나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키를 저, 그 쓰고 가면 이제 이웃집 사람들이 소금 뿌려주고 막 이런 것이 있어. 이게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 가지고 오줌 못 가려가지고 엉덩이 맞고 아기 때 어렸을 때 맞은 사람들 이 천골에 다 깊은 그 긴장을 갖고 있어 이게 이 방광. 나는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그 어저께 30분 동안 제 방광에다가 방광을 이완하는 그런 작업을 좀 했어요. 어, 이 엄지, 검지, 왼손으로 배꼽 좌우에 5cm 포인트에다가 딱 대는 거예요. 보일까요? 이게 배꼽인데, 배꼽 좌우를 이렇게 찍어. 딱 눌러요. 예? 이게 그 방광 그 경락의 에, 림프 반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5cm, 5cm.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가볍게 딱 대시고, 그다음에 배꼽 아래로 한 손가락 2개 아래를 이렇게 찔러줘요. 이걸 이제 그 이제 해주면 좋죠. 이거 대주고 있으면 바로 자. 어? 이렇게 잠이 들거든요. 근데 한잠 자고 나면 얼굴이 뭔가 편안해집니다. 확실하게 편안해져 버려요. 예?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지, 이제 이거. 자,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요, 오줌이 마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무대에 선다든가 하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소변을 보고 싶어. 그럴 때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소변이
실제 소변은 없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엉덩이 맞고 크는 애들이 보면 바로 그런 상태야. 이 긴장이 돼 있어. 그, 그것이 안 풀려가지고 평생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포인트를 딱 눌러서 방광 경락의 메인 포인트는 배꼽 아래거든요, 거기 바로. 여기를 눌러주면 이 방광으로 짜르르니 이렇게 자극이 와요, 이게. 이런 어떤 부분들, 이걸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딱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큰 이겁니다. 자, 2라고 하는 숫자는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 다 내만 같은 줄 알아, 이게. 약간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 나와 너의 다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객관의 숫자다. 1과 1, 같이 존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천부적 재능이기도 한데, 이걸 놓치면 사람이 집착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을 잘 보는 관찰력, 직감력의 숫자이거든요. 2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그래서, 나와 타인의 어떤 그, 뭔가 그 사이를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이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어? 그, 그, 이번 유형들이 보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조정해서 화합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요. 네? 예. 이 장점을 잘 살려야죠. 그래서 이의 어떤 뭔가 이 포인트, 이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와 너를 같이 보는 것. 그 관계를 잘 보는 것. 그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갈 때, 에,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이게 가운 역할 아니겠어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2라고 하는 숫자는, 어, 뭐라 그럴까. 이 세상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이 보일러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기운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이가 담고 있습니다. 얘기가 오늘 이, 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들어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